안녕하세요. 연안국어 친구들, 인문예술 7강 아도르노의 음악론과 대중음악 비판 지문입니다. 이 지문은요, 아도르노라고 했던 인물이 생각했던 음악이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가져야 될 특성과 그 다음에 대중음악을 비판했던 아도르노의 생각을 이제 기술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그런 아도르노의 입장, 생각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어떤 것을 지향하고 어떤 것을 지양하고 있는지 그 초점에 포인트를 두신다면 아주 잘 독해를 했을 겁니다. 1문단부터 들어가 볼게요. 음악에 대한 철학적 입장을 밝힌 수많은 동서양 철학자들 가운데 이제 아도르노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도르노가 얘기했던 음악은 그 자체로 하나의 언어야, 그 다음에 사회를 인식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음악을 사용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건 이렇게 파란색으로 체크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는 현대사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체제 아래서 대부분의 음악이 사회를 인식하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물질로 전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을 했다는 거죠. 그 결과로는 대중의 청취 능력 또한 퇴행하고 있다는 현실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중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회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음악을 듣고 사회란 이런 거군 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겉으로만 보이는 상품적인 특성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니 음악을 감상하는 능력 또한 퇴행하기 마련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아도르노는 음악은 비판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가자 라는 생각을 취할 겁니다. 또한 음악의 진리성을 강조했는데 이 진리성이라는 걸 어떻게 추구하는 건데 방법은 여기 나와 있죠. 음악은 철저한 현실 비판과 부정의 상태에서 지금 부정적인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비판 인식, 그 다음에 무조건 수용하는 태도 안 됩니다. 부정의 상태에서 그 비판만 하는 것에서 뿐만 아니고 긍정적인, 그러니까 진정한 진리성을 추구한 유토피아, 이상적인 모습까지도 드러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를 한다면 아도르노는 이렇게 사회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음악을 통해서 사회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아도르노는 진리성을 가지고 있는 거, 여기서 이야기했던 진리성이죠. 그것을 진지한 음악, 그렇지 않은 거,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 그것을 가벼운 음악으로 간주를 했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밑줄도 쳐져 있고 비교, 대조하는 형식으로 나가 있겠죠? 요 두 가지의 차이점이 독해의 기본이니까요.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시면 돼요. 이 둘은 진리성이 있고 없고 뿐만이 아니라 사회와 관계를 맺는 그 모습조차도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진지한 음악에 대해서 먼저 성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소리, 조성, 리듬, 주제 등을 포함하는 음악의 재료나 구조나 기술과 같은 음악의 내적 형식을 사용하고 그 자체로 현실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 위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그 현실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 무엇을 사용해서? 내적 형식을 사용해서 그렇게 사회와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 진지한 음악이라는 것은 진리성이 있어, 이런 모습, 그 다음에 내적 형식을 사용해서 사회를 인식하고 표현해 라고 하는 거 진지한 음악이었고요. 그 예로 조금 더 밑에를 먼저 읽어보자면 고전 음악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형식을 창조하고 음악의 자율성을 강조했던 쇤베르크의 음악을 진지한 음악의 사례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취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철저한 현실 비판과 부정의 상태라고 하는 건 고전 음악의 개념, 그렇죠? 고전 음악의 개념에서 벗어난다. 이것을 기존의 모습에서 비판하고 부정의 상태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대안책으로서 유토피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은 새로운 형식으로 창조하고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만의
독창적인 형식을 사용할 거야. 기존의 것들은 그냥 내가 있는 고지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수용적인 자세로만 있지는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어서 쇤베르크의 음악을 진지한 음악의 사례로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품화되는 현실을 자본주의 사회 아래서 그 현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상품적인 목적에 취합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음악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벼운 음악의 경우에는 내적 형식이 아니라 외적인 모습, 특히 경제적인 측면을 통해서 사회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즉, 사회 관계를 어떻게 맺게 된다는 거죠? 자본주의에 속하게 되어서 그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외적인 모습,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음악을 만들 수 있을까에만 초점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자질인 이런 재료 구조 기술 있죠. 리듬, 박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게 바로 진지하지 않은 음악, 가벼운 음악으로 보았고요. 여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재즈를 포함한 대중음악을 이제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서 한때는 진지한 음악이었어. 한때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음악이었는데 진정한 자율성을 지닌 음악이었는데 문화산업에 의해서 영화음악, 효과음악, 광고음악으로 상품화된 고전음악이 있죠. 그러니까 고전음악 중에서도 어떤 것, 문화산업의 영향을 받은 것. 그러면 이 아도르노가 얘기하는 건 재즈도 부정적으로 봤고요. 대중음악 역시나 부정적으로 봤고요. 상품화된 문화산업의 영향을 받은 이 고전음악까지도 다 진지하지 못한 가벼운 음악의 사례로 봤다는 겁니다. 아도르노는 음악에 대한 해박적 지식, 피아니스트로서의 그 연주 경험을 바탕으로 피아니스트였나봐요. 지식도 많았나봐요. 그래서 진지한 음악의 내적 형식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이것도 막 분석을 했대.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분석을 한다라고 나와 있죠. 대중음악과 같은 가벼운 음악이 외적 측면을 통해서 사회와 관계 맺는 양상이 복잡성 역시도 주목을 할 수밖에 없죠. 왜 복잡할 수밖에 없나요? 경제, 자본주의 이런 사회 현상과 관련 지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음악은 그냥 그 자체로 언어고 사회를 인식하고 표현하기만 하면 되고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것만 사용하면 되는데 자본주의와 결탁하다 보니까 그게 양상이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거기에 주목을 했는데요. 이 글은 요 분석보다는 요 복잡성, 그러니까 여기 이제 주목한 것을 기준으로 나온 지문이죠. 그는 이윤의 극대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을까를 주된 논리로 내세우는 문화산업에서 대중음악이야말로 음악의 상품화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 자, 초점은 대중음악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서도 대중음악에 이제 포인트를 둬서 이제 비판 들어갑니다. 대중음악이야말로 자, 이런 가장 좋은 예이기 때문에 그 특징을 생산 차원에서 만드는 과정, 유통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이제 전달되는 과정, 그다음에 소비자가 어떻게 소비하는가에 대한 차원으로 각각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산 과정에서, 유통 차원에서, 그 다음에 소비 차원에서 이렇게 분석한 어떤 거 대중음악을 분석한 것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생산 과정입니다. 각각 여러분들이 거기 과정에 맞는 특징만 잘 정리를 해주시면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는데요. 대중음악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표준화라는 거예요. 벌써부터 일반화, 획일화라는 느낌이 드시죠? 표준적이어진다라는 점이에요. 위에서 유기적으로 해석을 하셨던 친구들이라면 이 표준화라는 말과 자율성이라는 말이 서로 대조된다는 것도 인지를 하셨을 겁니다. 곡 전체 구성에서부터 생산 과정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모습까지 형식적으로 미리 정해진 그 짜임에 맞게, 도식에 맞게 제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산 과정이니까 제작이겠죠? 표준화라는 말은 말 그대로 짜여진 형식대로 만든다는 건데, 이렇게 제작된 대중음악의 모든 세부 구성 내용들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내적 형식을 추구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대체 가능하고 다 비슷비슷해. 기계 톱니처럼 하나의 기능.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외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가 더
그 눈길을 끌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계의 기능만 할 뿐이기 때문에 전체 부분 이런 긴밀하고 의미 있는 관계는 중요하지가 않겠죠. 설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 표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일탈을 하고 싶어 라는 일탈을 자극하면서도 본래의 모습을 또 유지하고 싶어 하는 대중음악의 역설적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도 기존의 것을 또 추구하는 이런 모순적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극을 그래서 이런 대중음악의 역설적 요구는 자극을 원하면서도 익숙한 것으로 돌아오고 하는 대중의 심리적 욕구와 합치되면서 그렇죠. 대중들도 뭔가 자극적인 걸 원하지만 또 익숙한 걸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성적인 표현, 이거는 자극과 관련되겠죠. 익숙한 것은 획일화되는 것과 연결되겠죠. 그래서 개성적 표현마저도 획일화되는 대중음악의 사이비 개성화, 그러니까 획일화된 개성화를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것으로 이어지는데 이와 관련된 특징은 뭐다? 사이비 개성화와 관련된 특징인 놀이, 규칙 따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 유행, 경향 이런 것들을 작곡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개성마저도 획일화 되니까요. 그래서 유행에 맞게 뭔가 독특한 척 하지만 사실은 다 짜여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방하기, 유행을 모방하기라는 것인데 이는 음악작품의 고유성, 작곡가의 창조 이런 거랑 관련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욕구를 사라지게 만들게 한다. 그러면 생산 과정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표준화, 두 번째 유행 따르기, 놀이 규칙 따르기였습니다. 자, 4문단이에요. 이제 유통의 차원인데 상품화와 관련된 대중음악의 특징은 플러깅 앤드 글래머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플러깅은 대중음악 소비자가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려주는 걸 플러깅이라는 개념인데요. 표준화로 인한 진정한 개별성 부족을 감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즉 표준화에 불가피한 보완물이다 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획일화되다 보니까 요게는 개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뭐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한 대체물이라는 거죠. 보완물. 이거 지우겠습니다.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플러깅이 있다. 그 방법이 뭐다?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 자, 반복. 그러면 자, 개성이 없어요. 하지만 어딜 가나 그 대중음악이 나와. 계속 듣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 듣다 보면 그러니까 좀 그렇지 않아요? 어디를 가도 유행하는 노래가 계속 나오잖아. 그래서 그런 보완물로서 플러깅은 동일한 것으로부터 일탈하려는 길을 막아서 획일성에 대한 저항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치 않게 계속 반복해서 들리거든요. 그래서 나는 동일한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나만의 것을 찾고 싶어. 라는 걸 막아준대. 계속 들려주니까. 획일성에 대한 저항? 나는 획일적인 거 싫어 라고 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한대요. 어떻게? 반복해서 들려줌으로써 플러깅을 통해서 대중의 청취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길들여지고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표준화가 돼요. 그 다음에 글래머라는 것은 대중에게 전달되는 감각적 인상, 분위기, 그 다음에 사로잡는 힘, 즉 쉽게 얘기하면 매력이라는 거죠. 이게 본래 대중의 음악의 내재한 속성이 아니라,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반드시 항상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내재하고 있는 대중음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도르노 입장에서는 글래머는 매력인데 대중음악에 매력이 있다라고 보진 않겠죠. 원래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대중이 매력이 있다라고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플러깅의 효과로 인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부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화살표를 이렇게 했다는 건데 원래 내재하지 않는 것, 효과로 발생하는 것 규정됩니다. 플러깅을 통해서 청취자는, 그러니까 반복해서 들으면 개별성이 없는 결여된 음악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이 음악이 지니고 있는 화려함이나 당당함이나 그 다음에 그런 것과 같은 매력, 즉 글래머 같은 말이죠. 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음악 내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음악 내적으로 개별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 결여된 개별성은 뭐로 인해서 보완이 되었죠? 플러깅에 의해서 보완이 되었죠. 그래서 플러깅에 의해서 또 뭐가 보완이 되는 겁니까? 글래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깅에 의해서 음악 외적으로, 내적으로는 없으니까 외적으로 부여된 매력, 반복해서 들으니까
요거네요. 반복해서 들으니까 매력이 부여가 되고 됐습니까? 그러면 음악 내적으로 결여된 개별성은 플러깅에 의해서 음악 내적으로 부여된 글래머로 보완이 되고, 청취자는 이러한 글래머, 매력을 음악 자체가 가지고 있다. 음악 자체라는 게 뭐죠? 내적이라는 거예요. 내적 성질 또는 스스로 느끼는 감정으로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는 거죠? 착각이라는 거죠. 원래 음악이 내적으로 매력 있나 보다 라고 착각을 한답니다. 하지만 반복에 의해서 만들어진 매력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매력은 아니야. 플러깅 때문에 글래머를 느끼는 건데, 글래머가 원래 있다라고 느껴서 내가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구나 라고 오해를 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들려주기였고요. 그로 인해서 부차적으로 생기는 매력이었습니다. 또한 아도르노는 익숙한 패턴으로 채워진 공연 프로그램, 음악 공연 예매를 사례로 들어서 소비 차원에서도 대중음악의 상품화를 비판했는데, 부정적인 인식이죠. 전자 위의 겁니다. 낯설고 실험적인 곡에 대한 적극적인 체험 대신에, 그렇죠, 내가 새로운 음악을 들어보겠어. 이 음악은 어떠한 사회를 인식하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감상해 보겠어 라는 것 대신에 익숙한 곳에 대해서 경험을 소유하는 만족감에 포인트를 둔다는 겁니다. 청취자에게 줄 뿐이라는 점에서. 그 다음에 공연 예매, 그러니까 똑같은 반복이잖아.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 공연을 봤어, 내가 이 공연을 유명하니까 봤어 라는 그 만족, 소비에서 오는 만족의 포인트를 두고 음악을 감상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작, 공연 예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음악이 어떤 식으로 연주되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음악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연주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공연한다는 사실 자체를 내가 가졌어. 그러니까 소유, 즉 소비를 촉진한다는 거죠. 소비 촉진. 상품화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품화 됐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기 때문에 치중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상품화, 촉진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상품화가 되면 이런 만족감, 소유에 대한 만족감 때문에 이제 이 음악과 관련된 음악 종사자들은 돈이 되니까 상품화 시킬 수밖에 없겠죠. 악순환이 반복되겠죠. 아도르노는 이런 특징들이 음악 청취자 및 소비자에 대한 기만으로 이어지면서 문화사업의 물신성,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물질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 돈과 관련된 물질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굳건히 한다, 더 강하게 한다, 굳게 한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중음악에 대한 아도르노의 이와 같은 비판은 그가 쇤베르크나 베른과 같은 긍정적으로 진리성이었죠. 진리성이 있는 음악, 이런 그 유럽 작곡가들이 신음악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다, 거기에만 기울어져 있다는 점에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나 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한계가 되겠죠. 이런 분석에. 하지만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개념적, 체계적 분석을 거쳐서 대중음악에 대한 본격적인 비평을 시도했다는 점 1번. 음악 내적 구조적 차원을 넘어서 외적인 요인까지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음악, 박자, 리듬 이런 거에만 포인트였다면 외적인 요인까지도 대중음악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파악했다는 점. 자, 요게 2번 여전히 의미 있게 평가되고요. 이때가 80년이 지난, 이때부터 8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중음악에서 한층 더 결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속성들이 아직까지도 그 논의는 유효하다는 점, 이런 것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의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읽어볼 건데요. 1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정답은 5번이네요. 음악의 유형을 분류했습니다. 어떻게? 진지한 음악, 그 다음에 가벼운 음악, 그 다음에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가벼운 음악 중에서도 대중음악이죠. 그
다음에 그 특징을 분석했죠. 어떻게? 생산 차원, 소비 차원, 유통 차원 이렇게요. 2번입니다.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도르노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아도르노가 주장했던 것입니다. 음악의 내적 형식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재료, 구조, 기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요거 이문단에가 나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2번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음악의 상품화는 음악 청취 능력의 퇴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요거 1문단의 내용 있었고요. 음악은 그 자체로 하나의 언어이자 사회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수단으로 규정될 수 있다. 요거 역시나 1문단에 있었습니다. 대중음악의 유통 과정에서 플러깅은, 자, 플러깅 아까 전에 뭐였죠? 반복해서 들려주는 거였습니다. 플러깅은 음악 내적으로 결여된 무엇을 대체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나요? 요게 나와 있지 않았나요? 개별성 부족을 감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준화에 불가피한 보완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여된 게 개별성이었네요. 개별성, 대체라기보다는 보완으로 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 글래머는 플러깅으로부터 생기는 효과였습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자, 기억은 진지한 음악이고 니은은 가벼운 음악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인데 이 문제는 그냥 눈으로 바로 봐도 정답 2번이죠. 왜냐하면 음악 내적의 복합성 여부 있고 없고, 음악 내적 형식으로 복잡하면 진지한, 복잡하지 않으면 아니었죠. 그래서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자, 진리성의 유무와 그 다음에 사회와 관계 맺고 있는 양상에 따라서 진지한 음악과 가벼운 음악을 구분했었습니다. 4번입니다. 아도르노의 관점에서 A를 평가한 내용인데요. A는 바로 쇤베르크의 음악입니다. 자, 쇤베르크는 서양 음악의 역사에서, 자, 여기에서 쇤베르크의 음악은 아도르노 관점에서 진지한 음악이기 때문에 진지한 음악, 자, 진지한 음악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여러분들이 지문과 여기에서 복합적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성체계는 예전부터 오랫동안 당연하게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원래 기존의 것을 부정적인 것,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음악이 가지고 있는 진리성이었거든요. 고전 음악의 개념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런 조성체계를 비판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겠네요.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대안책까지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쇤베르크는 협화음, 불협화음을 구별 없이 사용하고 시비음 기법을 사용하고, 그래서 이미 한계가 노출된 조성체계는 20세기 초 쇤베르크에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음이나 이런 것들 내적 형식을 사용하고 기존의 것들을 굉장히 거부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방식을 나타내줬죠. 요거 그래서 새로운 가능성까지도 드러냈다는 점에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진리성이 있는 음악이다. 5번이에요. 자, 아도르노는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겁니다. 아도르노는 대중음악 분석은 1910년대 초중반에 반영됐던 인기 TV 프로그램이 편곡 패턴 분석에서도 유용하게 적용되는데, 탈락 시스템에 의해서 경영이 진행되면서 탈락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편곡 과정에서 일정한 반복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 패턴화가 뭐였죠? 생성 과정의 표준화 관련된 설명과 똑같죠. 제작 과정, 생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과 같은 특징이 있는데 4번의 특징을 보시면 공연 중 즉흥적 퍼포먼스가 가능하도록 원곡 변형을 할 때 여지를 삽입을 했대요. 이게 언뜻 보면 개성을 가진 듯해 보이겠지만 미리 만들어진 개성이었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지문에서 봤던 개성적인 표현 역시나 대중의 변화를 원하면서도 기존의 것을 원하는 그런 요구를 반영한 개성적 표현마저 획일화된 대중음악의 사이비였습니다. 요거는 놀이규칙 따르기와 관련이 되었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실험적 공연 시도보다는 안정된 공연을 지향하는 가수의 규격화된 공연 패턴, 이거 아까 전에 나왔던 이 소비 과정의 특징과도 일맥상통하고요. 인기리에 반영이 되었는데 음원이 널리 판매가 되었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유행을 따르는 경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행 따르는 거 역시나 놀이규칙 따르기였고 널리 판매가 되다 보니까 뭔가 또 반복적으로 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 플러깅을 하니까 글래머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래 편곡 과정에서 1, 2절을 비롯해서 마지막 부분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패턴화가 나타났던 것은 표준화, 양상 패턴화는 표준화와 일맥상통한 말이었고요. 인기를 끌고 음원이 함께 판매되면, 음원이 널리 판매되면 과거의 인기곡들도 부활하게 되겠죠. 그러면 반복해서 듣게 돼 라는 플러깅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자, 즉흥적 퍼포먼스를 가능하게 하는 변형의 여지를 사전 편곡 제작 과정에서 고려한다는 것은 글래머 효과가 치밀하게 계산되는 것이다. 일단 요 특징은요, 여기서 얘기했다시피 대중음악의 사이비, 놀이규칙 따르기와 관련이 되고요. 글래머 효과는 인기, 매력 이런 의미인데 치밀하게 계산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내재된 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만들 때부터 이제 계산을 할 수는 없어. 하지만 플러깅에 의해서 아마 나타날 것이라는 암시는 있는데요. 요거와 이제 글래머는 관련이 없다는 점입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여러분 지키다라는 건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겠다라는 건데 보강은 더 튼튼히 하겠다라는 것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인문예술 8강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